음료 준비하는 소리인가 보요. 예. 좀 차 가지고 네, 시작합시다. 서울 왔을 때 이런 높은 곳에서 인터뷰하기도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이게 뭐 엄청 돈을 들여서 만든 저 창문이 저게 그냥 창문이 아니고요. 발전하는 창문입니다, 저게. 네, 저게 좀 발전판이에요, 저게. 아, 태양열. 네. 그래서 이거 건물 돌아가는 저 에너지의 한 30% 가까이가 이걸로 여기서 얻은 전기가 좀 최첨단이죠. 미디어는 전경련 관련 모든 공식 행사를 기록하고 남기고 전경련 관련뿐만 아니라 경제 경영 전반에 관한 출판사.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안 되는 책도 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정부에서 재정 지원도 많이 해주고. 돈 되는 출판만 하면은 일반 출판사하고 이제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나는 아메리카노. 네, 이거 다 아메리카노. 예, 감사합니다. 자, 주무세요. 시작합시다. 예. 시작하시다 좀, 한 시간 단위 잠깐 쉬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테이프도 갈고려야 되니까. 귀한 시간 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해주셔서. 오늘 구술과 정리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이제, 구술자, 면담자, 창업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정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술자의 개인 생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년 시절에 대해서 생년월일을 예, 나는 43년생입니다. 예. 43년이라는 건 우리 해방되기 이틀 전이니까는 예. 일제 만렵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성장하고 이제 철없을 때 국민학교 1학년 이제 되던 해 6.25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때부터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6.25 난리 통해 이제 또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이 많았지만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다가오는 어려운 시기에 공부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이제 우리 5.16을 맞이하고, 5.16 맞이하기 이전에 제가 국민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이제 휴전이 됐는데, 전쟁통은 말할 것도 없이 휴전이 되고 나서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이제 5.16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물론 정주영 회장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아주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격동기를 이제 성장 시기를 보내고 또 학교도 그 시기를 다니고 이제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집은 이제 어렵고 그렇지만은 저는 뭐 이제 의사가 되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대학을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의학 공부를 좀 이렇게 외국에 가서 이제 하고 싶은 생각에 대학을 졸업하기 이제 전에 제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이제 군대를 가는 거를 제가 이제 원래 외국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좋아해서 이제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 때도 그렇고 영어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뭐 동기부여를 위해서 뭐 영어 공부대회도 하고 토론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기회가 돼서 군대 생활도 제가 통역장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영어를 그렇게 제가 좀 이렇게 좋아하고 열심히 한 게 인연이 돼가지고 향후에 그때 어떻게 또 이렇게 정주영 회장님하고 인연을 맺게 되기도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먼저 구술자의 지금까지 한 가치관을 한마디로 좀 정리 말씀해 주시죠. 가치관이라는 거는 뭐 저는 그래요. 무슨 뭐 큰 돈을 번다거나 뭐 사업을 한다나 그런 것보다도 저는 뭐 지금도 굉장히 뭐 좀 이렇게 학구적인 거 무슨 문학이나 철학이나 무슨 뭐 음악 미술 그런 쪽에 대한 항상 관심이 있고 그러지만 저는 원래는 학자가 될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뭐 하다못해 의학을 하더라도 저는 기초의학 연구자료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무슨 사회과학이나 사회학이나 경제학 이런 쪽에서 저는 제 스스로 이제 가치관이라는 거는 뭐 좀 이렇게 학문을 탐구하고 뭐 그러는 쪽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지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뭐 제 길은 좀 다른 길이었지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창업자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1974년에 정경련에 입상을 나와 있습니다. 그 입사하게 된 계기라든가 그때 담당 업무는 어떤 거라습니까? 그게 이제 조금 전 얘기하고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 가서 이제 유학할 준비를 해서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려면 일단 취업도 잘 되고 이 보수도 괜찮은 분야를 여기서 기술을 익히고 면허를 따두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의료기사 자격을 따놨어요. 별도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가서 병원에 가면은 의료기사들이 숙식도 제공해주고 보수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닐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하고 이런 게 인연이 돼가지고 외국 기자단들하고 이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조선호텔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제 물론 영어는 이제 제가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제 구사 능력이 있는데, 그때 74년이라는 건 어떤 애였었냐면은 정주영 회장님이 전경련 회장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주영 회장님은 그 당시에 한 14명 되는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로 구성된 그 회장단, 14명 부회장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경련에서 이제 왜 저를 접근하게 됐느냐면은 정주영 회장이 70년대 초라는 건 뭐 조선소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서 막 그런 해외와 관련되는 사업을 막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조선이나 뭐 자동차나 여타 분야도 한국에 이제 뭐 가지고 있는 기술 기반이 없으니까는 외국으로부터 자본도 들여와야 되고 기술 제휴도 받아야 되고 장비도 사와야 되고 그러는데 그 당시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영국이라는 것은 유럽의 경제 중심이었어요. 특히 돈을 우리가 조달할 때 자본시장의 중심이 영국이었고 유럽에 그 다음에 많은 기술 같은 것도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럽 진출하는 시장이라는 것이 영국이 하나의 뭐 정말
국제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국제 시장의 유럽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종 회장님이 이제 그때 뭐 자동차도 계획하시고 조선도 계획하시고 그런데 유럽이란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그때 이제 전경련은 한편으로 뭐를 하느냐면 그 시기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가발이나 수출하고 뭐 싸구려 동제품이나 이런 거 수출하고 그러는데 우리 산업을 좀 이렇게 선진화하고 뭐 그러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외국하고 자본을 가지고 있는 나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생산 장비라든가 물자를 가지고 경제 협력을 왕성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민간 경제에 소위 큰 기업으로 다 구성된 전경련에서 민간이 나서서 외국과의 그런 경제 교류를 앞서서 좀 이렇게 이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걸 하자. 그러면 경제 교류를 이렇게 활성화한다면 뭐가 중요했냐면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국이면 영국, 독일이면 독일, 프랑스, 미국 거기에 그 나라의 최고 이 기업인들하고 우리 최고 기업인들하고 만나는 장을 만들자. 그게 뭐냐면 민간 경제계가 나서서 경제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중요한 인사들끼리 만나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어떤 분야에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는가. 특히 한국이 필요한 자본, 한국이 필요한 기술, 한국이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을 도대체 우리가 들여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만나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만나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별협력위원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제일 처음에 중요도를 두고 만든 경제협력위원회가 한영경제협력위원회였어요. 한영경제협력위원회 주로 이제 우리나라 큰 기업들, 그 다음에 영국의 큰 기업들하고 그렇게 이제 그 함으로써 뭐냐면은 한국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업체들이 영국에 갔을 때 개별 기업으로선 만나기 힘든 기업인들을 만나고 또 개별 기업으로서 만들기 힘든 정부의 중요한 인사들도 만들고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특히 정종 회장님이 그 필요성을 아주 그 가치를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한영경제협력위원회가 우리가 거의 초창기에 만든 초창기 협력위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그럼 한영경제협력위원회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가능하면은 그쪽 중에 한영경제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영국 경제계 인사들에게 노출시키고 그 사람들하고 접근의 기회를 만들고 사업 기회를 논의할 기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인사가 누구냐. 아까 말씀은 조선 자동차 이런 계획을 한창이니까 정중 회장님. 당시 전경련 부회장 중에 한 분, 정중 회장님. 그래서 정중 회장님을 한영경제협력위원회 창설과 함께 초대위원장으로 다 모시자. 그게 뭐 정중 회장님 뭐 굉장히 필요하신 거고 뭐 대환영을 하시고 국기 수락을 하셔가지고 위원장이 드신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정중 회장님이 뭐 아주 총명하시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시골에서 초등학교지만 1등인가 2등으로 뭐 당신 말씀에 의하면 음악을 조금 떨어져서 2등을 했지 사실 자기가 1등.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시고 뭐 머리가 좋으신 게 일본어는 뭐 우리말 못지않게 쓰시는데 영어는 배우실 게 없었어요. 그러면 정종 회장님이 누군가는 입이 되고 귀가 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전경련 국제문제 고문을 맡았던 하버드 나온 칼 L.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 미국 기자단들하고 일하고 이 사람이 또 미국 이 언론기관을 대표하는 그런 매체를 맡은 저하고 친구였죠. 그래서 저도 추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미스터 브루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전경에서 필요한 분야니까 내가 또 군대 생활하면서 미군 사령관 또 한국장교 전속 보관돼서 제가 의전도 알고 그 다음에 뭐 통역도 해본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뭐 대학교 다니면서도 뭐 영어 연설 웅변도 하고 뭐 그러니까 뭐 보니까는 뭐 의전도 알고 그러니까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그런데 나는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 좋다 뭐 전경련이라는 데가 그리고 사무실도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빌딩이 3일로 빌딩이었어요. 그때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빌딩입니다. 뭐 빌딩도 근사하고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모인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내가 유학 갈 때까지만 가서 한번 분위기도 알고 또 좋은 빌딩 가면 또 우리에서 근무하고 우리 뭐 재계 높은 분들도 많으니까 그 분위기 파악하고 그러는 거 뭐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 미군 사령관 제가 이제 미군 사령도 주한미 군사 고문단장 부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정말 뭐 이제 육군 참모총장을 했던 서종철 대장, 뭐 한신 사령관, 뭐 이게 높은 분들 그 관계도 알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 이 높으신 분들한테 눈에 띄기도 하고 칭찬도 받고. 뭐 내가 1년만 전병연 가서 이렇게 분위기 좀 알고 내가 유학 뭐 비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취업 비자가 의료기사 취업 비자가 나오면 그때는 뭐 빠져나오면 되지 뭐 내가 거기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스카웃이 돼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고 그래가지고 정주영 회장님 통역 연설문 작성 의전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정주영 회장님 주로 외국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고 있는데 그 나라하고의 관계 우리 관계 그러니까 그 경제 문제 조사도 하고 그러는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 그런 걸 역할을 겸해서 이제 멀티플레이죠 국제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분야에서 정주영 회장님을 보자기 위해서 스카웃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뭐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많지만 막 영국의 뭐 중요한 경제계 인사들이 1년에도 몇 번씩 오고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님도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한국의 재계 인사들을 끌고 영국에 가서 막 국제를 하고 그러는데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일요일 날 뭐 한 번도 못 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 능력보다도 뭐 참 정주영 회장님이 저를 뭐 그렇게 총애하시고 막 그래서 근데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주 회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그 국제 활동 이런 데 의존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차마 도망가겠다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그냥 그렇게 그냥 뭐 정신없이 모시다 보니까 뭐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그러다 또 결혼하다 보니까 유학 문제 이런 걸 다 접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14년 동안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2년 후에 전경련 회장이 되십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한영경제협력위원회를 계속 하시고, 그리고 뭐 전경련 회장이 되시니까는 한영경제협력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전경련 회장이라는 분은 국제경제계에서 한국과 뭘 하려면 만나야 되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 우선순위 일본 인사예요. 그러니까 국제관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뭐 정주영 회장님은 2년 후에 회장이 되신 후에서부터 여기를 진짜 뭐 전경련 회장을 5번 연임을 해서 떠난 시대까지 제가 여기서 정주영 회장님 뭐 국제관계 뭐 보좌관이랄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14년을 해가지고 이제 기로가 바뀐 거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조금 전체 풀어나가기 위해서 일단 뭐 우리 구수사께서는 이 창업자와 관련된 책 이바해바스라는 책을 냈잖아요. 이 낸 배경에 대해서 좀 짧게 나도 풀어가지만 짧게만 좀 말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 그러면은 정주영 회장님께서 그렇게 참 엄청난 일을 하시고 그러는 기간에 정주영 회장님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들이 어디 뭐 한둘이겠습니까? 뭐 현대계열사 사장서부터 뭐 나중에 대통령을 지낸 이명박 씨서부터 뭐 무수한 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하고 정주영 회장하고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특수한 상황, 특수한 분위기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 정주영 회장님이 국내에서도 이제 뭐 그런 기회가 많았지만은 외국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럼 정주영 회장님은 뭐 다른 그런 그 재벌계 거물이나 총사고 달리 이렇게 뭐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다니고 이러는 걸 안 하셔요. 그러니까 뭐 현지에 가면 물론 현지에 뭐 현대 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주로 저하고 단둘이 다니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끔 이제 이 중공업 회장을 맡은 그때 공부도 하고 그랬던 거 정몽준 의원은 정주영 회장께서 국제 경험을 쌓아서 가끔 이제 이렇게 참여시켜서 다녔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 정주영 회장은 해외 다니는 동안에 아침 같이 먹죠. 점심 같이 먹죠. 저녁 같이 먹죠.
그다음에 뭐 저녁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가까운 사람들하고 저기 정주 회장께서 뭐 간단한 술자리를 말하면 거기 다니죠. 그다음에 이동하는데 차에 둘이 있는 시간. 그러니까는 어떤 일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리고 14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맺으니까 정주 회장님하고 업무와 관련된 거 외에 개인적으로 다 같이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또 정주 회장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길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하고 이렇게 그 뭐 여러 가지 일이나 무슨 뭐